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TV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권에는 이른바 개딸 현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상생활에서 개와 친근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좋지 않은 현상을 빗대어 말할 때에는 또 개를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어감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굉장히 좋은 경우에 개자를 붙이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신들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개자를 붙여서 개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들은 개혁의 딸이라는 표현의 줄임말이라고 주장을 하죠. 개딸들이 어떤 사회적 개혁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 도지사 시절까지 벌였던 일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하면서 그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정의의 사도요 도덕군자로 자처해온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명백하게 드러난 한 정치인의 불법 행위에 눈을 감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재명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죄에 대해 모두 관대하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개딸들의 목소리를 키워주었고 그들은 무엇을 믿고 당당하게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딸들을 보면서 중국의 현대사를 암울하게 장식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비극적인 역사인데요. 중국의 독재자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괴운동, 친위 쿠데타 내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60대에서 80대 노인들이 40여 년 전에 10대, 20대의 나이로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이른바 마오쩌둥의 충실한 아들딸이 되어 사회 파괴혁명에 동원된 세대입니다. 이들은 왕성하게 배워야 할 청소년 시기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한다는 혁명 노름에 동원돼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권력이 약화된 마오쩌둥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젊은 학생 청년들에게 홍위병이라는 완장을 채워주며 그들을 내세워 반대 세력과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숙청한 것이죠. 마오쩌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홍위병은 사회를 파괴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20세기 판 분서갱유로 불리는 10년 동안 정확한 통계를 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는데요.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천만 명이 박해를 당했고 그 여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중국 인민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면 문화대혁명은 중국 대륙에서 이룩한 수천 년 문화유산과 관습을 깡그리 부정하고 상당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회적 파괴를 중국 인민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이례적으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공식화하고 있으며 마오쩌둥의 사욕에 의한 잘못된 혁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마오쩌둥에 대한 전면 비판이 불편한 일각에서는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의 아내 짱칭 등 사인방과 린벼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대혁명 기간 중국 인민들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스승과 제자, 상급과 하급, 가족관계, 형제간의 우애, 친구 사이의 우정도 모두 부정하고 오로지 당과 마오쩌둥에 충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엉망진창이 된 국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중국 공산당 일부 고위 인사들은 1976년에 장칭 등 4인방을 체포하고 문화대혁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덩쇼평의 주도로 개혁개방이 시작되죠. 저는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간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문화대 혁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투쟁이 너무나 뻔한 역사적 오류인데 그것을 고위 지도부 몇 명이 마오쩌둥과 장칭 등 사인방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문화대 혁명에서 탄압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면 그것으로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까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공격하고 죽어가고 그 과정에 가해자이면서 또한 피해자였던 전국의 수억 인민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 혁명이 끝났으니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당의 명령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을까요? 문화대 혁명 기간 동안 홍위병 완장을 달고 자기 스승,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고발하고 타도하며 비판 무대에 올렸던 치기 어린 젊은이들이 얼마나 통렬한 반성을 했을까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많은 홍위병들의 잘못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상태로 나이가 들어갔는지 요즘 중국의 노인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중국에는 60, 70대 노인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곧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죠. 얼마 전 중국의 한 유명 틱토커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한국이 중국 관광객들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영상은 한국에서 왜 중국인들을 편파적으로 나쁜 사람 취급하냐 하는 것에 항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게에 들어가는데 마침 가게 카운터 옆에는 중국어로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본 틱토커는 엄청 화를 내면서 카운터 직원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가게 직원도 중국인입니다. 그 카운터 직원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녀가면 물건이 많이 잃어진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인은 제주도에서 무인 카페를 운영하다가 중국인 할머니들이 커피를 마구 쓸어가는 바람에 결국 문을 닫게 됐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틱토커는 자기가 시작에는 중국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에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그래도 노인 세대와는 달리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틱토커는 카운터 직원에게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경고문을 영어나 한국어도 써서 붙이라고 했다면서 중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함으로써 애국심을 과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2024년 3월 중순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크루즈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에 탑승한 중국의 노인 세대들이 크루즈 선상에서 5만 가지 추태를 부려 같이 크루즈를 탄 젊은 세대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음식이 날마다 24시간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마구 퍼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광장에 모여 합창하고 광장물을 추고 심지어 오송홍기까지 흔들죠. 게다가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고 혼잡을 초래합니다. 국내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 크루즈 선상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모두 크루즈를 탄 젊은 세대들이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홍위병 세대, 즉 중국의 노인 세대는 물질적으로 가장 궁핍한 시대를 살았고 또 개혁개방 이후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움이 부족하고 문화적 소양이 가장 낮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에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평가가 달립니다. 중국의 노인 세대는 물질의 기하 상태가 아니라 정신의 기하 상태이고 소질의 기하 상태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지극히 궁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나이와 시대를 탓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그들의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이 없는 세대에게서 문명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홍위병 세대의 영향을 받은 50대들 중에도 염치와 부끄러움을 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다소곳한 사람들도 밖에서는 거칠고 믿지면 안 된다는 우악스러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홍위병 세대이지만 지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서방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과거 중국에서 벌였던 이른바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반성하고 통렬히 비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 체제 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 시절을 자신들의 고난으로 가득 찬 청춘 시절이라고 미화하며 지금도 모여서 당시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추억 타령에 빠집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고난에 찬 청년 시절을 보내야 했는지 절대 말을 하지 못하며 또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그래서 체제 순응적이며 역사적 사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회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할머니, 나쁜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갔다고. 개딸들과 홍위병이 비슷한 점은 바로 한 정치 지도자의 말에 경도돼서 자신들이 이미 이룩한 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민주화 수준, 법치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면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용맹하게 정치 활동에 나선다는 점과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 객관화시킬 줄 모른다는 점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계와 벽을 치고 살았던 중국의 60, 70년대의 청년들이 정치적인 언사에 세뇌되어 마오쩌둥 주석 만세를 부르고 다닌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개명천지 21세기 그것도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보가 넘치는 마당에 눈과 귀를 가리고 오로지 한 인물의 입만 쳐다보면서 그의 새치혀에 속아나는 것은 정말 기괴한 현상입니다. 한국에도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청년기를 보낸 이른바 586이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독일 국민들도 히틀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추종했다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고 중국의 홍위병도 마오쩌둥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다가 역시 단순 무식한 사회 파괴 집단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을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개딸들을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궁금해집니다. 개딸들이 홍위병처럼 도덕성을 상실한 무지성의 사람으로 늙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는 그들이 파괴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